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건 인용이네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 새우 2마리입니다. 새우 2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굳이 2마리라고 표현했어요. 새우 2마리. 통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새우를 등장시키면 또 딸려 나오는 물고기인가요? 동물인가요? 있죠? 고래도 있습니다. 고래. 그걸까요? 아무튼 새우 2마리가 키워드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당이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이 당대표를 뽑을 때 100% 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죠. 오늘 이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그런데요. 이건 좀 약간 더 뭔가 진척이 된 내용이네요.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당 전당대회 컷오프도. 아, 이거 본선이 아니고 컷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치거든요. 이 컷오프 때도 당원 100% 여론조사 검토한다. 당내 친윤 살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작년에 지난해 있었던 전당대회 당시 컷오프 있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그 전당대회인데 그때는 이 컷오프는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5대 5로 갔고요. 근데 이번에도 일반 여론조사 없애고 당원들만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하겠다. 친윤 후보들이 초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감안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나보고 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먼저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종욱 비대위원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계시니까 컷오프도 당원의 의중, 투표는 아니지만 당원 여론조사 100% 반영한다. 이 얘기 사실입니까?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됩니까, 아직 이거?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저희가 그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의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들이 그런 취지고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당대표가 50%도 안 되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50% 이상의 당대표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만들자 해서 결선 투표까지 예. 도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히 그 컷오프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제목에 보면 당내 친윤 살리려 그러는데 저는 언론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그 기사에도 나오지만 전체 당원의 33%가 2040입니다. 예. 그 과거에 저희가 한 30만 명 정도의 20몇만 명이 그 지난 선거 때 예. 그때 2040이 27.4%였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인원이 약 8만 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80만 명 당원 시대에 30%면 예. 그럼 이게 25만 명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204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서 저렇게 막강하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예. 친윤 만들기다? 그런 논리가 그게 통하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요새는 예. 또 이게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 예.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기본 출발 자체가 예. 이게 무슨 친윤을 만들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서로 연대를 하는데 김장연대가 이루어졌는데 예. 거기서 윤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민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마 이 진행 과정에서 보겠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에 따라서 윤심도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가 나온 건 아마 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이 차기 국민의힘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여기에는 뭐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다 포함된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도 해도 그렇고 이른바 최근에 친윤 색깔이 뚜렷하신 후보, 주자라고 꼽히신 분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친윤 후보들이 컷오프 통과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거든요. 이 기사는요. 그 친윤 후보들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김기현 후보 같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드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친윤이라고 뭐 예. 그게
그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장재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이제 친윤과 손을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첫째로는 지금 누가 나올지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공표된 게 없고 예. 지난 대선에서도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는 거론도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다크호스로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 어떤 후보가 심지어는 유승민 후보가 진짜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모르는 거죠. 예. 다 모릅니다. 예. 그런데 미리 계속 친윤 얘기를 하면서 저희 당의 전당대회 자체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예.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의 보도가 약간 너무 국민의힘 상황을 좀 폄훼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친윤 거군요. 후보가 그러니까 친윤 후보들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예. 제도를 100% 만들었다는데 예. 친윤 후보들이 누구냐니까요. 그럼 김기현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100%를 만들었다. 언론에서 통상 김기현, 권성동 두 의원을 꼽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론조사에서 두 분의 여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다. 안 높죠. 그럼 그래서 결선 이 얘기가 투표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도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래요. 그러면 왜 예. 결선 투표를 동원합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뭐 사로 예. 조율을 해서 만들어내든지 하지. 결선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각 후보가 다 뛸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전에 뭐 서로 연대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윤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주장 자체가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듭니다. 누가 뭐 정확하게 출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언론 보도가 약간 친윤 이런 쪽에 보도를 하고 약간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상황은 좀 이렇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인데 아마 오전에 기자들이 이거 확인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 맞는가?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는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신 거고요. 아무튼 요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요. 오랜만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대학에서 특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꺼냈고 기자들이 거기서 취재를 갔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요즘 하도 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하는 걸 그냥 엿바꿔 먹듯이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막기 위해,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 누구를 영구 집권시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글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을 겁니다. 그 전대룰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도 들어갈 학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당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해보면은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겁니다. 김장연대 이런 얘기도 많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김장연대 질문을 새우 두 마리를 얘기를 꺼낸 거군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새우 두 마리가 아무리 모여도 고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분들도 굉장히 또 반발하겠는데요, 오늘? 기분이 나쁘겠지만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 당 지지율만 봐도 그분들의 어떤 뭐 이 세력이 아주 강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이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지금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예. 누구를 떨어뜨리기, 배제하기 위한 그런 경선의 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사실 설명하고 완전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시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를 예. 기존의 걸로 그대로 쓴다 그러면 예. 70대 30, 50대 50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의 어떤 뭐 두각이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이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여기 깔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친윤 후보 만드는 거는 그 다음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룰을 이렇게까지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나름의. 예. 특히나 이게 20년 된 룰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정당에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이 예.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변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새우 얘기는 결국에는 이분들의 어떤 시도가 이 당대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새우
2마리. 그러면서 역시 또 고리 얘기를 꺼냈죠.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